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2차전지 승부수 띄웠습니다. 10월 이 종목 800% 뜁니다. 삼성 2차전지 저평가 종목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2,7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5만 명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5만 명 이 구독자분들한테 저희가 이 최근 기대감이 큰 2차전지 시장 전망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총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 맨 아래에 내려가시면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저희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 2차전지 저평가 종목입니다. 승부수를 띄운 만큼이나 800%까지도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사실상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용이 2022년 6월 대비해서 대략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한 상태고 시장도 사실상 마이너스로 보자면 15% 이상 급락을 한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7월에 FMC도 있고 7월에 금통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도 좀 이 큼직큼직한 불확실성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2차전지에 승부수를 띄워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7월에 아마 이 800%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삼성 2차전지 저평가주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워낙에 좀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다들 걱정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2차전지가 희망이 되나 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해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낙폭에도 개인들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주가 추이에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상태고 2차전지 대장주로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4거래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13%가량 하락을 했고요. 관련주로 묶이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각각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로 코스닥에 거래가 되고 있는 LNF와 에코프로 BM도 각각 급락세가 이어졌고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연초 이후 다른 업종과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온 것에 비해서 최근에 좀 급락세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은 업종 전체적으로의 향후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일반적으로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여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하려던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전면 검토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인플레이션과 이 수익성의 우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뭐 리튬 아니면은 뭐 망간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발트 이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익성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LG 엔솔에 1,596억 원, 삼성 SDI 1,100, SK이노베이션에 800억, LNF에 1,600억, 에코프로비엠에 192억 원 등 엄청난 이 개인 매수세가 2차전지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이슈 대비해서 주가 하락폭은 과도하며 매크로적인 영향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2차전지에 나오는 악재보다는 이슈가 더 많은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하반기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10% 이상씩은 다 급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하반기엔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이슈가 더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쫓기고 한국 2차 전지 경쟁력 세계 2위입니다. 2위도 솔직히 말하면은 대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종합 경쟁력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차 전지 2위. 상당히 긍정적인데 1위인 중국과 경쟁력 격차는 큰데 비해 3위인 일본 간의 격차가 작아 이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1위랑은 거의 10 정도, 10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제 3위랑은 해봤자 많이 나야 뭐 1.8점, 1.7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바로 역전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점수 차이가 커서 못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에서는 눌리고 아래선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서는 4개 항목으로 나눠서 국가별 경쟁력 평가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 설계 91.2점, 생산이 92.2점에서 2위였지만 수요가 80.1점, 조달이 80.4점으로 각각 4위, 3위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기술 개발이 93.3점, 뭐 LFP 배터리 만드니까 생산이 90.7점, 공장이 다 중국에 있으니까 조달이 99.3점, 수요가 97.5점, 4개 부분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뭐 인구수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좀 빠른 전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위 할 만하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1위 차량용 2차 전지 업체인 CATL, LFP를 만드는 배터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자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전환율이 빠르기 때문에 50%에 가까울 정도로 내수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일본, 독일, 프랑스 2, 3, 4위 쭉 이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2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제품 경쟁력에도 원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과 취약한 국내 수요 기반 때문에 이 한계가 좀 있지 않냐라고 얘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일본에 쫓기고 중국에 밀리면서 좀 리스크하다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난 대한민국이 거의 1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중국한테는 지금 거의 뭐 차이가 좀 크고 일본한테 지금 쫓기고 있구나. 조금 불안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뭐냐 한다면은 그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 재검토에 일파만파 LG엔솔 40만 원 붕괴 부품주 동반 급락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임팩트가 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2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29일 증시에서 4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5월 1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3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1조 7천억을 투자해서 11기가와트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 착공해서 24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였는데 최근 전기차, 무선 정동 공구 등에서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신규 공장을 북미 원통형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에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상승으로 투자 대비 2조 원대 중반으로 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투자 계획이 이거 1조 7천억이면 하는데 2조 넘어가면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보류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하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리스키하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LG 엔솔 급락하고 LNF, 나노신조제, SKC 등이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합작과 단독 공장을 포함해 총 5개 공장 건설 중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 GM은 공동 건설 중인 합작 2공장과 미시간주 합작 3공장 등 건설 중인 합작 공장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TM 셀즈를 이제 LG 엔솔이 제너럴 모터스랑 만들었죠. 그러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건 그대로인데 애리조나주에 있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상 지금 뭐 모든 대기업들이 뭐 몇 조씩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LG 엔솔이 특히
미국 공장 중에서도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장에 1조 7천억을 들여서 초대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자란 부분에서 사실상 당연히 2차전지 쪽에 악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최근에 LG 엔솔이 급락하고 중국한테 차이가 크고 일본한테 쫓기고 있는 2차전지구나.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2차전지 쪽에 최악의 악재들이 좀 나와준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2차전지가 더 크게 빠질 만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라든가 위험이 많이 없는 상태가 아니냐. 이 정도면은 과된 악폭 또는 과한 리스크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LG 엔솔이 공장을 안 짓겠다고 한 게 진짜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건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 재검토 악재가 아니다라고 이번에 현대차 증권에서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재검토를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와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왜 그러냐? 애리조나 공장 건설 재검토를 LG 엔솔을 펀더멘탈과 2차전지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향후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차별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자본시장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소재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 스타트업 업체들의 이 상황은 더욱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이 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다? 애리조나 공장은 주요 스타트업 업체인 루시드 또는 니콜라라든가 뭐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비안 등등의 2170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것은 시적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흔히 우리가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루시드 모터스라든가 아니면 니콜라라든가 뭐 아니면 리비안이라든가 이 기업들이 뭐예요? 갑자기 뛰어오르고 갑자기 성장이 나오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가 이 스타트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심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또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조심히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테슬라 공급하고 다른 곳에 공급하는 건 인정하지만 스타트업은 당연히 애리조나 주에서 하는 만큼이나 애리조나 주에 있는 공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LG 엔솔 자체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 이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인 거지. 오히려 이거는 펀더멘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엔솔의 4680 배터리 라인이 내년 말 가동한다는 점 감안하면은 재검토를 통해 테슬라향 4680 배터리 전환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동사 사업 전반을 리스크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2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다가 파우치 전지 수익성과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셧다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악재들은 다 받다 보니까 다 같이 하락세가 이어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하반기부터 내년 사이에 수익성 개선되고 성장이 더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GM이랑 합작사 LTL 센즈가 이 3분기부터 오하이오 공장이 가동되고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차 판매 강세로 수혜가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리스크를 줄인 거고 사실상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 볼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하회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중국 상하이 셧다운 부분들 이 부분들이 다 같이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과대한 낙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방금 얘기했던 LTL 샘즈의 오하이오 공장 이 가동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플러스로 수익성까지도 개선될 거로 기대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확대 해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엔솔이 그렇게 위험하고 리스크한 사항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LG 엔솔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 누가 열심히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느냐? 원래 기업들 말고. 그게 아시겠지만 바로 예, 우리가 흔히 한 삼성이라는 거죠. 삼성 SDI 테슬라에 46mm 배터리 공급할까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죠. 삼성 SDI가 천안 사업장에 46mm 원통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4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6mm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에 사용되는 배터리 규격과 같다며 삼성 SDI가 테슬라 공급사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업체 삼성 SDI는 충남 천안 사업장에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이고 어, 거기서 생산할 배터리는 지름 46mm에 높이 80mm 일명 4680 배터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1기가와트시 정도로 생산 예정인데 앞으로 연간 8기가와트시에서 최대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몇 배? 예, 800% 이상 여기서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4680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몇 배? 800% 이상. 그래서 전자제품 이 전자 전문 매체 디엘렉에 따르면은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 초기 시험 생산 이후 말레이시아 세렌반에 위치한 삼성 SA 공장에서 대량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이유는 뭐다?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공급사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나고 있고 업계 특성상 고객사 언급이 어려워 설만 난무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수율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사전기차에 적용할 4680 배터리 생산을 LG 엔솔과 파나소닉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SDI가 46mm 배터리를 만든다면은 같이 좀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배터리 업계 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6.5%로 예상이 되고 고수익성의 배경은 고부가 젠5 배터리 비중 확대, 원형 전지에 앞선 기술력 기반 고출력 제품의 시장 지배력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누구 테슬라를 노리고 이번에 46mm 아까 뭐라 했어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춤한 이 상황을 틈타서 삼성 SDI가 뭐 시범 생산이라든가 충분히 지금 4680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노리러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 테슬라 어떻게 보면은 이 점유율을 먹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삼성 SDI만 난린가요? 전기차에 대해서? 아니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난리다. 뭔 소리냐? 보시면은 삼성도 LG도 앞다퉈 모빌리티 영역 넓히는 전자업계입니다. 뭔 소리냐? 삼성, LG 등 국내 대표 전자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혁신형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사업 강화를 넘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부품 공급망을 계열사별로 체계화하고 차량 내 고객 경험 혁신에 초점 맞추려는 방식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삼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하만 카돈 등 전장 부품 계열사들이 전기차 가치 사슬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와 차량용 LED를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응 중이고요. 삼성 SDI는 배터리, 삼성 전기는 전장용 MLCC,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는 OLED, 하반카드는 디지털 콕핏, 헤드업 디스플레이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달 중순 유럽 출장에서 헝가리 배터리 생산 거점과 하만 카돈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 BMW 찾아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플랫폼에 대해 논의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삼성 모든 기업들의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 강화를 위한 의지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회장의 출장 전후로 그룹 전반에 전장 사업 고도화 움직임이 유난히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후발주자인 차량용 LED 시장에서도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추적 나서겠다는 의지 드러냈고요. 대규모 M&A 후보로 이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 그리고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NXP, 인피니언 등이 꼽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요 완성차 전장 기업 고객 100명을 초청을 해서 전장 MLCC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이 지금 뭐다 SDI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전기, 디스플레이, 하만카돈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2차 전지에 집중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다?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거기에 하만까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뭐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가보자. 삼성 SDI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느낌이 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효과인가 삼성 SDI 헝가리 3공장 가능성은 이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 헝가리의 이 공장을 보고 왔다 얘기를 했죠. 중순 나흘간 유럽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귀국 후 직접 배터리 사업을 언급한 뒤로 삼성 SDI 공장 확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SK온에게 추월한 삼성 SDI가 이번 계기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헝가리 괴드 3공장 투자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공장 설비들은 모두 들어온 상태로 현재 시운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3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미 설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직 못 들어간 상태다 얘기하는 거죠. 이 부회장이 헝가리 직접 다녀간 뒤로 현지 상공장 건설을 곧 추진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BMW 만난 부분에서 아마 추가 물량 수주도 얘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LG 엔솔이나 SK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투자를 보여왔는데 다른 이 LG 엔솔이나 SK온은 좀 사활을 걸고 전투를 했다면 삼성 SDI는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SK온한테 밀렸다. 그래서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투자해서 밀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본력 싸움에 조급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를 좀 일으키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지만 이번에보다 헝가리 3공장 건설까지도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태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언급이라든가 강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삼성 SDI도 이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배터리가 느는 건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기차가 새롭게 나와야 좀 기대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거의 1위 수준이 뭐다 대한민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보시면은 현대, 기아, 미국에서도 일본 맹추격 중이고요. 앞엔 토요타밖에 없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미국 시장 완성차 업체 점유율 추이를 보면은 이 GM 빨간색, 토요타 주황색, 포드 회색, 스타란티스 분홍색, 현대기아차 파란색, 혼다 검은색, 닛산 회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점유율 추이로 봤을 때 우리 파란색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라고 보면은 파란색이 쭉 올라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게 제너럴 모터스, 그다음에 토요타,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리고 포드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뭐야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다 지금 2018년도 꼴찌에서 두 개를 제치고 상당히 좀 높게 올라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자동차 메이커로서 위상이 크게 높여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급난과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그 안에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고요. 일본차와 시장 점유율을 좁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은 11.6%고 판매량을 어, 공개한 업체 중 5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점유율이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혼다와 닛산은 당연히 밀어버렸고요. 그다음 나온 게 뭐냐 한다면은 위에 나온 도요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만 넘어선다 한다면은 충분히 15.2%좀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는 1등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활약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아이오닉 6와 EV6의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겠죠, 당연히. 네, 아이오닉 5야 EV6입니다. 6는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기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EV6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13,692대 12,568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미안해 일론 머스크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누가 현대기아차가 맹추격하면서 점유율을 씹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구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뭐가 나온다? 대박난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아이오닉 6가 조만간 정말 한 2주, 3주 사이에 발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역대급 디자인 호평 쏟아진 아이오닉 6 드디어 실물을 봅니다. 이게 아이오닉 6 이미지고요. 정말 포르쉐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달 7월 15일에서 24일 부산 백스코 정치관에 열리는 부산국제 모터쇼에서 차량 31종의 모습을 보인다 얘기했고요. 제네시스 6종, 포함 20종, 기아가 11종 공개를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 많은 게 아이오닉 6고요. 6가 일반적으로 진짜 실제로 공개되는 거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내외관 이미지를 공개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어쩌네 저쩌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개발 중인 세븐의 실물도 공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세븐의 차량이고요. 대형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고 아이오닉 7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아는 대형 SUV 컨셉과 EV9을 국내 최초로 또 공개를 하게 되고요. 이게 EV9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그냥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오닉 6죠. 이 아이오닉 6가 이번 7월에 공개를 하고 7월, 8월 사이에 사전 예약이라든가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수혜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아이오닉 5가 대박이 났었고 그럼 그 이어서 아이오닉 6가 나오는데 6도 디자인이 이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번에 공개가 되고 사전 예약이 들어가면은 사전 예약이 대박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치고 올라오는 삼성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삼성 SDI 그리고 삼진 L&D 관심 가져야 되겠죠. 상신 EDP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빠진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악재 나올 거 많이 나왔고 급락할 거 많이 급락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투자 들어가고 2차 전지 이슈 들어가고 기대감 있는 거 알겠는데 아까 전에 이 관련주 제외하고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해준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전망 그리고 관련주 자료집이고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거나 볼 수 없는 거고 직접 제가 드려야만 받을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직접 만들어서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했기 때문에 꼭 받아가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자료 같은 경우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린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제가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라고 올려놨죠. 이거 누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항상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직접 만든 2차전지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다 제가 직접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다른 데서 못 봤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추천주 들어가시면 7월 6일, 7월 5일, 4일, 1일, 30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최근에 백신 제약주가 움직였다. 왜 움직였느냐? 어떤 관련주가 있느냐?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거 제외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